오늘은 글을 이해하고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전통적인 미술 수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런 전통적인 미술 수업에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도구를 접목시켜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 활동들은 이비스 페인트라는 무료 드로잉 어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디지털 드로잉으로 시작하는 즐거운 문해력 수업, 그 첫 번째 활동은 바로 나만의 그림 사전 만들기예요. 사회나 과학 교과서를 보면 사진을 자세히 관찰해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과학 교과서에 있는 곤충의 정의를 살펴보면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져 있고 다리가 6개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냥 눈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곤충의 생김새를 직접 손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진을 보고 종이에 얼추 비슷하게 따라 그릴 수도 있지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다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그릴 수 있고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곤충 사진을 레이어 맨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올려서 따라 그려보는 트레이싱 기법을 활용해 볼 거예요. 아이들이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곤충의 생김새를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림을 다 그린 뒤에는 색상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미술 수업과 다르게 다양한 색상을 제한 없이 선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창의력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진 곤충은 크기와 위치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원하는 곳에 그림을 옮긴 뒤 그 곤충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곁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모아진 곤충 이미지들을 하나의 파일로 모아서 나만의 그림 사전을 만들어 본다면 글로만 혹은 사진으로만 이해했던 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싱 기법을 활용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자신이 없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멋진 작품을 그려낼 수 있어서 자신감도 쑥쑥 올려줄 수 있어요.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보자면 한국사 수업할 때 아이들이 유물이나 유적에 관련된 내용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첨성대 사진으로 트레이싱 하면서 자세히 관찰도 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노트 정리를 할 때 이 그림을 활용할 수도 있고 곤충 사전처럼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글로 써본다면 나만의 유물 사전도 만들 수 있어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그림을 통해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을 정리한 뒤 글로 연결해보는 활동까지 해본다면 글로만 적혀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거예요. 두 번째는 책의 주인공 소개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망토의 주인공인 여자아이를 소개하는 활동을 해볼게요. 보통 아이들이 사람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이 활동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비스 페인트 어플에는 다양한 포즈의 기본 사람 모양 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럼 원하는 기본 베이스를 레이어 맨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새 레이어를 올려서 좀 더 살을 붙여 표현해 볼 거예요.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셨다면 빨간 망토 아이가 망토를 입었다, 벗었다 하는 모습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주인공을 다 그렸다면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지와 같은 인물에 대한 소개글도 함께 적어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왜 이 아이는 망토를 입었을까? 망토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다면 어땠을까? 등등 다양한 질문으로 색다른 표현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림의 배경을 다양한 장소로 합성해서 빨간 망토가 숲이 아닌 바닷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도시에 살았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러한 활동을 확장해서 새로운 이야기에
책 표지 만들기 활동까지 연계시킬 수 있답니다. 기존의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한 뒤 내가 변경하고 싶은 스토리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 내용에 맞는 책 표지를 만들어 본다면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문해력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 드로잉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텍스트도 다양한 글꼴로 작성이 가능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소품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잘라서 합성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디지털 드로잉으로 시작하는 즐거운 문해력 수업. 세 번째는 스토리 애니메이션 만들기입니다. 어린 시절 교과서 모서리 부분에 그림을 그려놓고 넘겨보면서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장난 많이들 쳐보셨죠? 이런 활동을 플립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플립북이라는 형태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비스 페인트 캔버스를 생성시킬 때 애니메이션이라고 적혀져 있는 항목을 체크해서 생성시켜 볼게요. 그리고 다양한 브러쉬 중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선택해서 첫 장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프레임 하나를 더 추가하면 앞장에 그렸던 그림이 희미하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레임을 추가해서 그림을 그린 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마치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이 된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해요. 우리는 여기에 문해력 한 스푼을 넣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시간의 흐름이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글을 읽어주신 뒤 그 흐름에 맞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생각하고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문해력이 약한 아이들은 그 관계성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으로 엉켜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시각적으로 본인이 표현해본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긴 글의 흐름을 표현해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단하게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튕겨 넘어간다 처럼 짧은 문장을 표현해보는 훈련을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까지 추가한다면 아이들이 긴 글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큰 흐름을 표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면 인상 깊었던 장면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뒤 그것을 선택한 이유까지 곁들여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활동은 디지털 드로잉 안에 있는 틀을 이용해서 다양한 도형을 그려보기입니다. 수학 파트 중 도형 파트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특히 글로만 이루어진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는 수학적 문해력이 낮거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디지털 드로잉 어플 안에는 직선, 곡선, 동그라미, 네모 등 다양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중 이 육각형 도형을 선택한 뒤 원하는 모서리 개수를 설정하여 다양한 다각형을 그려낼 수 있답니다. 수학 문제에서 모서리가 10개의 도형이 있다고 설명했을 때 머릿속으로 십각형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직접 도형을 그려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 대칭자라는 툴이 있어요. 그중 거울자라는 기능을 활용한다면 선 대칭 도형을 그리거나 이해할 때 훨씬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만화경자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한다면 점대칭 도형까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개념이 어렵거나 글로 이해하기가 힘들 때 그림으로 먼저 생각해서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을 이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해서 한다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디지털 역량은 물론 문해력, 사고력, 창의력까지 잡을 수 있는 디지털 드로잉 수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을 키워주는
다양한 활동에 디지털 드로잉이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